네, 발표를 세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모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복지사각지대 대응 정책 과정, 그리고 새로운 정책 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야기 많이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긴급복지 지원 관련 이야기, 내지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세모녀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쭉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이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났을 때 이때 이후로 세모녀가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이 복지사각지대의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나온 어떤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그 세모녀 이제 연관 검색어를 보더라도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부양의무자 이런 쪽과 굉장히 이제 연관 검색어가 높이 나오는 이제 이런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세모녀 뉴스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뭐 비슷합니다. 생활보, 복지사각지대. 여기 피의자가 나온 거는 그 얼마 전에 노원구에서 세모녀 피살 사건이 있었죠. 뭐 이러면서 이제 노원구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심심치 않게 그 세모녀가 왜 또 세모녀랑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두모녀도 아니고 이 피살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모녀 뉴스에서 가장 언급되는 개념은 역시 이제 생활보, 복지사각지대, 동반자살, 긴급복지 지원, 그다음에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뭐 이제 이런 것들 결국 이제 이 생활고를 사회보장급여나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복지사각지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복지사각지대 그러면 이제 세모녀 사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제 2019년 한 해만 보더라도 그랬고 이제 이렇게 가족 단위의 이제 자살 사건들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세모녀 사건이 있었지만 긴급복지지원법이 나오게 된 것은 이 대구 불로동 사건이라고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선가정 후 사회보장제도라는 원칙이 그 이제 선언적 의미에서 변하기 시작한 지 이제 20여 년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실은 이제 사회적 이슈로서 빈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등장했다.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뭐 계속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각지대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연관이 기준이 정해지는 순간 억울해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겠죠. 뭐 사실 그 저희가 뭐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89점으로 B+ 받는 학생하고 90점으로 A제로 받는 학생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다. 뭐 소득 기준에서 바로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언저리에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상위 계층이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법 규정이나 이런 것 기준이 있는 이상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든지 정보 부족 문제라든지 이제 수치심에서 오는 이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계속 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제 부양의무자 규정, 소득 인정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꾸준한 개선이 필요한데 지난 수원 세모녀 사건 나왔을 때처럼 나왔을 때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동처럼 그 몰아갔던 신청주의 원칙을 벗어난 어떤 대안 이건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국가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야 된다는 이제 빅브라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나라든지 공공부조 이런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단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대응 과정 이제 세모녀 사회복지 세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대응 과정을 보자면 결국은 복지부 중심, 중앙정부 중심의 긴급복지 지원에서 지자체 권한을 강화했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민센터, 이제 내지는 국가 쪽으로 손가락을 돌리는데, 우리는 이웃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성찰적 반성을 이제 사실 이제 필요로 하죠, 사실 한국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신고 의무자 조항도 강조가 되는데, 특히 이제 증평 모녀 사건 이후에 신고 의무자 역할을 강조하는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손빨 세모녀 사건 이후에 그 변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긴급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판단하게 하고, 또 지자체가 이제 정기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긴급 지원 수급 계좌도 보호를 하고, 또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급권자 관련한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네, 증평 모녀 사건도 있었었고요. 신고 의무도 사실상 이제 모든 국민이 이제 신고 의무를 갖는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그리고 실태 조사도 강화가 됐고, 지자체 권한도 강화가 돼서 심지어 이제 부양 의무자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조치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세모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수원 세모녀 사건이 던져준 과제를 보자면 정말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제 일정한 거주지와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전제로 한 어떤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정한 주거지나 신청을 전제로 한 어떤 기존 제도의 전제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제 거기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었던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매뉴얼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대상자 등록 과정이라는 매뉴얼 관련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게 뭐 건보공단을 통하든 이웃의 신고가 됐든지 간에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가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갔는데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 라는 이제 등록하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비대상자 등록을 하게 되고, 수원 세모녀 사건도 그랬죠. 가서 보니까 비대상자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상자 등록 기준을 보니까 뭐 사망이라든지 군입대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했다라든지 뭐 소득재산이 초과했다라든지 뭐 취업을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대상자 내지는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될 이제 상황에서 최종 상황을 파악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빈집이라든지 이제 이사라든지 특히 장기 출타라든지 연락 두절 이런 경우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장기 출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처해 있는 최종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상황을 확인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뭐 어제 그저께 일어난 그 북한 이탈 주민 이제 고독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 현재의 매뉴얼이 작동하지 못하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근데 여기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딱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기까지만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 선생님들께 심심치 않게 항의 메일이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토론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매뉴얼을 개정을 하려면요, 조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됐든지 간에. 뭐 빅데이터 늘리고 소위 말해서 AI, 우리 AI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AI 뭐 시스템 늘리고 그러는데 고속도로 아무리 넓게 늘려봤자 거기에 다니는 차들이 뭐 독일처럼 뭐 시속 250km, 300km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늘려봤자 차의 성능이 뭐 170, 180 안 되고 그다음에 차들이 어떻게 달릴 때 빠른 차 먼저 보내고 느린 차 갈 수 있고 이런 규칙이 갖춰져 되어 있지 않다면은 고속도로에서 절대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한국도 고속도로 아무리 넓어도 차들이 못 달리는 이유는 차들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빠른 차와 느린 차가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전혀 우리가 그런 규칙을 일상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걸 잘해놔도 입력된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항목을 100가지로 늘려놔도요. 그 100가지 입력한 정보가 잘된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이걸 확인하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이 경고 시스템에 의해서 AI 소위 말하는 AI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현장에 찾아갔을 때 이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치지 않으면은 AI 할아버지 갖다 놔도 절대 작동할 수 없는 게 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복지 인력 가지고 된다. 지난 10년 동안 복지 인력만 2배를 늘렸다. 2배를 늘린 거 맞겠죠.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늘리는 과정이 없으면은 이 복지사각지대 최소한 지금 우리가 공헌하는 것만큼 해결하겠다만큼 해결할 수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스트레스인데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현장의 복지 공무원들은 이 데이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데이터의 신빙성,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업무 부담이 되고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복지 전담, 서비스팀, 전담팀 만들어놨지만 그럼 전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담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전담 못합니다. 사례관리,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도 직접 찾아가서 하지 못하고 전화나 이메일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복지공무원 충분하다, 인력 충분하다, AI 시스템 갖추면 된다 이런 주장은 절대 앞으로 절대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발표에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제 경보가 울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광역 차원에서라도 전담팀을 정말 구성해서 이 사람들은 이 공무원들은 팀만 이렇게 소위 말해서 확인하는 것만 하자. 장기 출타 수원 세모녀 화성시에서 갔을 때 없더라 장기 출타다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경기도청에 보고를 하면 경기도청에 있는 전담팀에서 이제 알아서 해야지 여기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급 매뉴얼로 한다든지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경기도지사께서 선의에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지사가 직접 전화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화 부진을 받고 계실 거예요. 받고 계시는데 경기도지사께서 직접 전화를 받으시지는 않겠죠. 당연히 직원들이 받으실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직원인가가 담당을 해서 이걸 전담을 해서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북한 이탈 주민이 그야말로 유골이 돼서 백골이 돼서 발견된 사건 이런 사건들은 한국에서 2주만 원만 나오고 2주만 원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이제 지원 인력 조금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당장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증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 군데를 통해서 면회사회복지 공무원 사례도 있었었고 어쨌든 이제 지원 인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지원 인력이 이제 추적하는 것들은 전담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대를 하고 사회복지 행정연구회에서 나오셨지만은 사회복지 행정연구회가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그러면 이런 현장 인력
그 사회복 전문 인력 확대라든지 실제 수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게 개인 단체가 아니니까 사회복지 행정연구원라든지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개선 과정이라든지 시스템 구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인력을 확대하면서 이제 이런 매뉴얼도 개선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 빅데이터 활용 AI 좋습니다. 뭐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플러스 최종 상태까지 상태 파악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이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 이웃 공동체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수원 세무녀 사건 직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대책 발빠르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전담 인력 확충을 하고 이제 도청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을 하겠다. 지금 전담팀 구성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제 이런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의 공조 있었었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대책들이 나왔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분명히 제도가 확대가 됐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계속 새로운 사각지대가 등장할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계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가족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는 이제 수원 세무녀 사건 같은 이런 새로운 사각지대들이 계속 발생할 테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어떤 추적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결국은 의도하시는 AI 정보 시스템 구축하면서도 그 정보 시스템 양적인 정보 시스템의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는 어쨌든 이걸 비대상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제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웃 공동체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이제 업무 지원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최소한 이제 광역 차원에서 이제 위기 추적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찰과 협조 체제도 구축한 거죠. 협조 체제 구축도 이제 가능하겠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 단기적 차원의 이제 과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복지 산업지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이웃 공동체 보건 전반적인 어떤 OECD 거의 꼴찌 수준의 삶의 질 이걸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기대를 한번 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